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 11월 2일 수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일단 미국 증시는 어제 선물은 좀 좋았었죠. 1%. 근데 이제 고용 지표 나오면서 그 고용 지표가 조금 좋게 나왔어요. 일자리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그런 여파로 이렇게 좀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고점 대비해서 많이 밀렸다라고 볼 수는 있죠. 어제 선물이 워낙 1%대 요 정도 상승이어가지고 지수 갭도 좀 많이 뜨긴 했어요. 네, 이제 거기서 고용 지표가 이제 좋게 나오면은 왜 이제 지수가 하락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시장에서 일단 받아들이는 게 보통은 그런 내용입니다. 고용 지표가 좋으면은 생각보다 살만한가 보네? 생각보다 괜찮네? 그러면은 금리를 올려도, 즉, 금리 속도 조절을 안 하고 그냥 지금 올리는 식으로 갖다 금리를 올려도 증시가 아니죠. 경제가 버텨주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면은,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이제 경제 침체가 좀 살짝 우려도 해야 되죠. 고용지표가 좀 안 좋네. 사람들이 일자리에 대해서 좀 이게 수월하지가 않구나. 이렇게 되면 이제 경제가 조금 힘든가 싶은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일단 지수, 주식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고용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와야, 일자리가 사람들이 좀 못 구했어야 이게 힘드니까, 거기에 따라서 연준에서 금리 속도 조절을 해주지 않을까, 이런 식의 좀 내용이 스며들어 있지 않나. 그래서 일단 뭐 미증시 조금 밀리긴 했는데 막 엄청 크게 우려할 그런 사안으로 밀린 건 아니고, 지표 하나. 근데 이제 결국 저런 것보다 중요한 게 이제 내일 FOMC죠, 금리. 근데 이제 11월 3일은 아주 높은 확률로 갔다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 나올 건데, 이 FOMC를 좀 봐야 되는 게, 11월 3일 금리 인상 자체는 자이언트 스텝 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혹시라도 파월이 12월에 대해서, 12월도 금리 인상 FOMC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좀 속도 조절 같은 언급, 아니면 뉘앙스, 여태까지 했던 액션과 다른 그런 좀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 그런 게 나오면 좀 좋게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 낮아지는 산타랠리 가능성, 관건은 12월 금리 인상 속도 둔화.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게 이제 12월 금리가 중요합니다. 지금 11월은 0.75, 뭐 갑자기 1% 올리면 그거는 좀 문제이긴 한데, 1%를 올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0.75냐 0.5냐. 근데 일단은 기준금리 3.25이기 때문에 0.75를 일단은 올리고 보지 않을까. 대신에 이제 12월에 속도 조절이 들어가냐, 혹은 이번 FOMC에서, 회의에서 그런 속도 조절에 대한 희망을 좀 가질 수 있는 파월이 어느 정도 언급을 해주냐, 요거 두 개. 일자리가 예상보다 상해, 3대 지수 일제 하락. 방금 설명드렸던 참, 주식시장이라는 게, 증시라는 게 진짜 얽히고 설켜 있죠. 또 일자리가 막 이런 게 또 호재로 작용할 때도 분명히 또 있긴 있거든요. 와, 이제 생각보다 이제 일자리 잘 구하고서 잘 돌아가는구나, 경제가. 그러면 이제 소비 늘어나고 기업들 매출 늘겠구나. 근데 이제 그런 게 시황에 따라서 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해석이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자, FOMC 앞두고 연준 금리 인상 뭐 조만간 끝난다, 이런 건 이제 나와봐야 알아요, 결국. 그래도 미국 연준에서 금리 4.5%에서 한 5% 정도까지는 일단 언급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3.25라는 점, 요번 달 0.7로 올리면 4%, 그 다음에 이제 12월에 빅스텝이냐 자이언트 스텝이냐에 따라서 4.5, 4.75, 그리고 내년 초 3월이었죠? 3월? 그때쯤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해가지고 금리 어느 정도 올리고서 거기서부터 이제 인플레 좀 비교를 하면서 잠잠해지나, 이런 부분들 계속 봐야 되고, FOMC 금리 인상 11월 10일 CPI, 12월 13일 CPI, 그 다음에 12월 15일 FOMC 금리 인상, 이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 체크를 해놨죠, V로.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중간선거는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 이제 번외로 갔다 중간선거가 끝나고서는 미국 증시가 좀 한동안 좋은 경우가 있기는 한데, 이제 그거는 뭐 또 넘어가봐야 아는 거고.
자, 지금 미국 상원도 공화당에 뭐 넘어갈 판이다. 중간 선거 일주합 레드 웨이브 이쪽이 이제 공화당이 이제 빨간색이 이제 당 대표적인 색깔인데 이런 식으로 했다 좀 공화당이 지금은 유리한가 봐요. 뭐 물론 이 선거라는 게 결과를 다 끝까지 보긴 봐야 되는데 일단은 미국 상원도 공화당에 뭐 넘어갈 판이다. 그래서 이제 민주 측이 좀 이기면은 이런 낙태법, 마리아나 합법화 관련 주들 낙태는 이제 현대약품 피임약으로 갖다 좀 같이 작용을 했었고 마리아나 같은 경우에는 뭐 화일약품이나 오성첨단 소재 등등 이런 애들이 좀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공화당이 승리를 하면은 지금 당장 뭔가 뚜렷한 정책 뭐 이런 거는 있지는 않는데 일단 우크라이나 미국에서 지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재고를 할 거다. 그러면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이 들어가는 거죠. 우크라이나 측에서도 서방 국가에서 결국 무기 지원 같은 거 안 해주고 하면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그 뒤에 이제 회담으로 좀 넘어갈 수 있는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매출 수천억 이익 배분 없다 휴마시스 지분에 대해서는 계속 경영권 분쟁 그 불씨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은 이게 얘네 소액 주주가 애초에 지분에 대해서 우리 경영권에 참전하려고 한다. 그렇게 공표를 하고 뛰어들었기 때문에 플러스 휴마시스의 종목의 특성 유통 비율이 80%가 넘죠. 휴마가 85% 그만큼 이제 대주주 지분이 좀 적다는 거고 상대적으로 갖다 소액주주 지분이 엄청 많다는 거고 이렇게 대표했는데 여기 소액주주 뭐 카페 같은 게 또 있겠죠. 소액주주 추가 지분 이런 게 확보하면은 이런 지분이 또 오를 거고 그러면 그만큼 대주주 측에서는 위협받을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 이런 지분 매입 같은 게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 자산 매가 이르면은 이제 3일 4달이라고 했는데 이건 10월달 뉴스였죠. 그래서 지금 11월 3일 나온다. YTN부터 MBCN 뭐 한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원전 때문에 좀 얻어 걸린 건 있는데 일단은 YTN이 이런 식으로 슬쩍 어제 은봉 조금 잡아먹고 올라오지 않았나. 이제 이 종목이 분봉이 좀 화려하기는 해요. 이 종목의 특성 막 순식간에 막 5% 7%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건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또 이렇게 민영화 관련해서 내일 매각 방안 뭐 좀 잘 나오는지. 자, 그다음에 이제 애플페이 같은 경우는 11월 30일 국내 런칭에 대해서 가능성 현대카드 약관 유출 이게 11월 30일 국내 런칭은 지금 이제 현대카드 약관이 뭐 11월 30일부터 뭐 시행 뭐 이런 내용 때문에 지금 런칭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조금 뭐 뒤로 늦춰질 수 있는 것도 생각은 해 두긴 해야 돼요. 현대카드 약관에 대해서 그게 무조건 11월 30일부터 뭐 시행된다라고 해서 애플페이가 그날 맞춰서 출시 물론 이제 그 출시할 가능성은 높지만 조금 100%다. 공표가 나온 거 아니죠. 애플페이 11월 30일부터 출시하겠습니다라고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금은 더 딜레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은 생각은 해두되 애플페이 자체는 이렇게 국내 결국 런칭에 대해서는 지금 뭐 NFC 그 뭐 기기들 좀 공급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막 찌라시성으로 돌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애플페이 자체는 저는 결국 국내에 무조건 들어오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삼성 갤럭시 폰의 점유율을 좀 뺏어가기 위해서라도 그래가지고 한국정보통신이 좀 대장격을 했는데 얘가 살짝 안 깨지네요. 버티는 모습 14,000원에서 13,000원에서 이런 자리 내려오면 좀 좋지 않을까. 이로운 에이텍TN 등등 이런 종목들도 혹시라도 좀 대장 바뀔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긴 한데 일단은 저는 한정통 중심으로 나머지 종목들을 좀 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식량 참여에 대해서는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얘네들 이제 뭐 곡물 협정에 대해서 러시아 측에서 탈퇴한 적은 없다. 그냥 우크라 드론 공격 때문에 우리는 잠시 중단 선언을 했을 뿐이지 뭐 틀린 말은 아니죠. 탈퇴한 적이 없다라는 거. 근데 이제 이 부분 식량은 이런 식으로 다 좀 이벤트성 뭐가 부각이 될 때마다 좀 반짝반짝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성 같은 경우 ETF
뭐 삼성도 테슬라도 찜했다 ETF부터 해가지고 뒤에 지금은 일단 이태원 참사에도 기간 때문에 대부분 뭐 축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취소가 됐죠. 그래서 뉴삼성도 동참하느라 이제 메시지가 안 나오고 있는데 좀 애도 기간 끝나고 하면은 뉴삼성에 대해서 그 경영권 신경영에 대해서 나는 삼성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가겠다. 어떤 식의 분야에 좀 투자를 하겠다. 어떤 섹터를 좀 키우겠다. 혹은 인수합병 같은 것부터 해가지고 부사장이 언급하던 것과 사장, 부사장이 언급하던 것과 좀 급이 다른 이제 회장격이. 삼성하면 이재용이 아무래도 대표잖아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그래서 이제 회장이 올랐고 대형 인수합병부터 해가지고 뭔가 좀 언급 나오는 섹터들 뒤에 나오면은 그런 거는 그 제로 퀄리티에 따라 좀 테머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러시아 측에서는 계속 좀 긍정적인 액션을 취하긴 취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그 우크라이나 쪽이 좀 이제 소강이 되냐 마냐 이게 좀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러시아가 분명히 뭐 자신들이 좀 진짜 무기가 떨어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공세에 대해서 엄청 적극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것처럼 밀고 들어갔지만 거기서부터 좀 이제 후퇴하는 것부터 살짝 갸우뚱하긴 했는데 얘네가 어떻게 저 체급 차이에서 질 수가 있지? 이 생각이 들긴 했는데 조금씩 밀리면서 점점 후퇴를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합병 발표한 지역에서도 후퇴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고 거기서 이제 우크라이나 측이 좀 언제까지 계속 공세가 좀 이어질지 어떻게 보면 이제 반격인 건데 우크라이나 측 입장도 이해가지만 또 반대로 러시아 막 본토까지 막 치고 들어가기는 않겠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좀 종전이나 휴전 그리고 종전 휴전이 나오기 전에 일단 회담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제 미국 우크라이나 합동 TF 구성을 했고 재건 실무 논의 진행을 지금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은 발표가 나올 거고 우리 우크라이나를 이런 조건들로 갖다가 재건을 하겠다. 뭐 인프라 쪽 먼저 복원을 하고 뭐 태양광 원전 등을 이렇게 좀 세우겠다. 원전은 아무래도 좀 불안불안할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딱 복원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지 그리고 러시아 측에서도 서방 국가에 대해서 막 좀 통화라던가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핵무기를 일단 사용하지 않은 것은 좀 가장 베스트이지 않나. 여태까지 안 썼기 때문에 처음에 그 우크라이나 합병 지역 러시아가 뺏고서 합병 발표에 대해서 이거 핵 쏜다 만다 엄청 얘기 많았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는 안 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G20 의장국 인리에서 뭐 서방 반대도 푸틴 초청. G20 회의에 푸틴 좀 참석하나 이런 것도 좀 볼 필요가 있겠죠. G20에 15, 16일인데 이번 달 참석을 해서 혹시라도 푸틴이 좀 언급이 나온다면은 푸틴이 참석하고 미국 바이든이랑 뭐 서방 국가 뭐 프랑스 독일 등등 이렇게 좀 대화가 이루어진다면은 그런 거는 이제 좀 재건에 대한 기대감을 슬쩍 만들 수도 있고 결국 우크라이나가 침공을 받은 국가이지만 핵심 그 전쟁에 대해서 진정시킬 수 있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건 서방 국가라고 저는 계속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는 국가의 진짜 서러움인데 맞은 건 당사자지만 결국 합의 보는 거는 그 뒤에 있는 서방 국가이지 않나. 그래서 러시아 측에서는 계속 서방 국가 좀 대화 나서야 된다. 미국이 결정권 갖고 있다. 이런 언급들. 그래서 재건은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계속 보셔야 됩니다. 계속 유신, 데모, 현대해보다임, 성함기계공업, 서현탄 메탈, 도어엔지니어링도 시간에 좀 상한가를 갔었네요. 근데 요거는 아마 네옴시티 때문에 갔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영 사우디 투자부 장관 한국 온다. 다음 달 초 뭐 R8 자꾸 이거 이영을 붙이네요. 이영이 우리나라 분인데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 그리고서 네옴시티에 대해서 사우디 네옴수주 지원단 그 다음에 출장 11월 4일부터 9일까지 요 이슈로 갖다가 지금 네옴시티가 진짜 시장에서 거의 광란의 시세를 계속 좀 주고 있는데 원희룡 2027년까지 해외 건설 500억 달러 수주 목표 그 다음에 5일 사우디를 찾아 원팀 코리아 로드쇼를 열고 국내 기업들을 홍보할 예정이다. 엄청 적극적으로 그래서
지금 좀 해외 수출, 뭐 이것저것 뭐 건설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수출에 대해서 좀 엄청 민간 기업이랑 이제 국가랑 합쳐가지고 어필을 좀 많이 하고 다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거 뭐 수주, 여기서 혹시라도 뭐 수주 내용이 좀 나오면 정말 좋겠지만 수주가 나올까? 그 부분은 이제 모르다 보니까 일단은 11월 4일부터 9일까지 이렇게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빈살마 왕세자 얼마 전에 좀 이제 취소됐다 이런 걸로 개파락 한 20%씩 했는데 이번 달 중순에 또 한국 온다 라는 뉴스가 또 붙었습니다. G20 회의 이후에 방한 계획을 좀 잡았다. 이제 이거는 단독 뉴스이긴 해요. 완벽하게 좀 공표된 건 아니고 외교부 통해 가지고 일단은 단독 뉴스로 갔다가 어제 이렇게 좀 나오기는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사우디 가는 네이버 1784 네이버 신사오 1784 기술력 세일즈 한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사우디 측에서 요청을 했다고 하죠. 그 1784 이쪽에 대해서는 사우디 측에서 와가지고 우리 좀 그 기술 그 사옥 지은 기술 좀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 좀 해달라. 사우디 측에서 요청을 했다고 하고 요 1784가 이제 뭐 클라우드 AI 이런 기술들이 좀 엮여 있기는 하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어제 현대모백스가 그 뭐 수직 로봇 그런 걸로 갖다 좀 부각이 되지 않았나. 자, 그래서 이런 호재성 뉴스들이 있기는 한데 그거 플러스 어제 유가가 좀 올랐어요. 유가가 이렇게 2.3% 조금 뭐 엄청 많이 막 급등을 하고 그러진 않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유가가 올랐고 이란의 사우디아라비아 공격 가능성이 좀 지금 슬쩍 얘기가 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게 요거는 가능성이다 보니까 아직 공격을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 원래 좀 투닥투닥 하긴 했는데 그래가지고 요 이란 그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건설에 대해서 좀 미국 중재가 살짝 필요한 부분이 그 정치적으로 좀 엮여 있는 게 이란이랑 사우디랑 다른 국가 하나 뭐가 또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 좀 엮여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기억은 해두시고 그다음에 네덜란드 원전 쪽은 어제 이제 그 폴란드 31일날 계약 그런 호재로 갖다가 쭉 상승을 해줬는데 그 이후에 이제 네덜란드, 핀란드와도 원전 수출 논의 중 국제 에너지 위기가 한국의 새 기회다. 네덜란드, 핀란드 이거 한수원 사장 인터뷰인데 네덜란드, 핀란드, 벨기에, 카자흐스탄, 베트남, 남아프리카 공화국과도 원전 수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뭔가 좀 국가가 막 늘어났어요. 막 줄줄줄. 그리고 이제 이 논의 진행 중인 거랑 저 국가들이 지금 원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이런 거랑은 조금 거리는 있거든요. 일단 이런 식으로 딱 세계 에너지 위기 요번에 이제 전쟁에서부터 시작된 뭐 유가 상승 그리고 유가 상승부터 해서 좀 파급이 컸죠. 파동이. 네, 이런 내용처럼 좀 전 세계에서 원전에 대해 좀 수출 더 발판 삼아가지고 진행이 되나. 그리고 이제 뭐 일각에서 그 부분은 있습니다. 그 폴란드 민간 기업이랑 했기 때문에 그 기업이 자금력이 좀 충분하진 않다. 뭐 이런 얘기들. 그거는 뭐 그쪽인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뭐 좀 계약이 진행이 되기 전에 어떻게 되나 금액 같은 거 체크 좀 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이제 체코 총리 한국과 원자력 협력 원한다. 체코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연내 우선 협상자 발표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이렇게 좀 국가들이 좀 늘기는 했네요. 그래서 원전이 어제도 강했는데 오늘 이런 뉴스를 좀 추가적으로 붙이면서 또 힘을 줄지. 근데 원전이 좀 저는 뭐 결국엔 지금 시장에서 근데 이제 봐야 되는 테마가 너무 한정적이다 보니까 뭐 눈을 뗄 필요는 없죠. 굳이 어차피 봐야 되는 테마들이 좀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네옴시프트부터 해가지고 원전 뭐 네오미아 다 아시기 때문에 한미, 유신, 세아특수가 여태까지 일단 네옴시트에 직접적으로 좀 엮이고 있는 애들은 얘네들이고 일단 뭐 이제 히림부터 해가지고 뭐 다스코 뭐 나머지 건설 종목들 그 다음에 시멘트 관련 뭐 성신양해 우부터 해가지고 뭐 성신양해 등등 그런 시멘트 관련 주들 그 다음에 이제 원전은 저는 원래 이제 세력주 중심인 G2파워 뭐 한신기계 이런 것들로 보긴 했는데 어제는 좀 우량주 그 한수원에 좀 직접적으로 엮일 법한 두산에너빌리티랑 한정기술
한전 산업 요런 좀 시총이 상대적으로 조금은 더 무게 있는 애들이 움직이긴 했어요. 이제 원전은 오늘 이런 뉴스들 이게 좀 추가적으로 붙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움직이려면은, 힘을 주려면은. 자, 그다음에 이제 2차전지 쪽에서 신재생에너지는 그 유가 오르면은 같이 좀 반응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 일단 미국에 좀 유가가 올랐죠. 얘는 일단 수급 주고, 그 다음에 2차전지 섹터에 대해서 뭐 딱 한 번 충전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전기차 배터리 개발 21조 원 투입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2차 전지용 핵심 광물 확보 위한, 이거는 인플레 감축 법안이죠. 그래서 민관 배터리 동맹, 그 다음에 민경준 포스코 케미칼 대표, 미국 자동차 3사와 음극재 공급 논의,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으로 어제 올랐는데 새벽에 이런 뉴스가 또 슬쩍 붙이더라고요. 갑자기 두산 에너빌리티가 전기차 폐배터리 사업 본격화 그래가지고 지금 2차전지 뭐 원자재부터 해가지고 좀 이것저것 부각되는 내용들. 그래서 뭐 2차전지 쪽은 계속 좀 한동안 눈은 둬야 되지 않나. 어쩔 수 없는 시장에서 정말 그 좀 뚜렷한 테마성을 이룬 거는 이제 네옴시티가 있고, 그 다음에 테마를 이루긴 했지만 결국 사실 그 안에서 이제 카테고리도 좀 다양하고 제 각각 뉴스를 붙이는 건 좀 2차전지. 근데 2차전지 쪽도 힘이 어마어마하게 세죠. 뭐 2000 붙였다 하면은 기본적으로 막 20% 30%씩 계속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2차전지 키워드, 그 다음에 이제 폐배터리, 두산에너빌리티에서 폐배터리 이제 성일하이텍 세비캠 이런 애들이 좀 대표격을 하고, 포스코 케미칼도 전고점 이렇게 또 신고가인데 신고가 돌파하면서부터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 날마다 이렇게 야금야금 들어오고 20만원 또 돌파하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부터 해서 뭐 포스코 엠텍도 같이 케미칼 가면 같은 계열사니까 뭐 덩달아 움직이는 모습도 있겠죠. 그래서 2차전지 쪽은 좀 워낙 폭이 넓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최근 금양 이제 광기의 종목이죠. 얘는 좀 궁금하긴 해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한 번 더 땡겨 올릴지, 뭐 한 5일선 주변까지 좀 밀렸다가 뭐 한 번 더 땡겨 올릴지, 아니면은 오늘 뭐 그냥 3만원 돌파하면서 광기의 모습을 좀 보여줄지. 그다음에 이제 이수학은 요번 달 중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그 시운전, 그 전해질 원료 시운전 요번 달 중으로 시작한다. 그래서 요런 좀 기대감도 있고, 그래서 이수학 같은 경우에 이제 분봉도 좀 이런 식으로 했다가 박스 슬쩍 만들긴 하는데 스며시 계속 좀 올라가는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2차전지 키워드들은 시장에서 워낙 강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 감축 법안부터 해가지고 뭐 폐배터리다 뭐다 뭐 대기업들에서 좀 계속 힘을 주고, 금양 같은 경우 이제 콩고 리튬 11월 11일 그 제공시 기대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재료도 좀 있지 않나. 분명히 이제 자리가 높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들 테마는 일단 네옴시티랑 2차전지 쪽이죠. 요거 두 개 플러스 이제 원전도 어제 강하긴 했으나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여기에 좀 추가적인 뉴스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강해요. 근데 이제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제 주가도 좀 높고 플러스 지금 지수가 꽤 안정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이 좀 돈 들어올 때 종목들이 꽤 탄탄하게 들어오는 모습은 있거든요. 그냥 대금이 좀 빈약하게가 아니라 이렇게 그 지수 유동성은 늘어나진 않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뭐 좀 3전 잘 나가고 하니까 조금씩 살살 올라가는 건 있기는 한데, 코스닥은 아직 유동성이 막 늘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도 시장에서 움직일 때 돈이 좀 더 쏠리고 그러면서 최근에 좀 강했던 종목들이 다 이제 보니까 코스피네요. 이제 보니까 한미글로벌, 금양, 이수화 이런 거,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한전산업, 한신기계는 조금 패스하더라도 최근에 강했던 게 다 코스피 종목이기도 합니다. 코스피가 우량주들 지수 핵심으로 갖다 좀 견인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게 코스피 쪽이 좀 지수 흐름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렇게 움직인 부분도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새로운 테마성은 없어요. 결국 데이 트레이딩 하는 입장에서는 보던 애들, 네옴시티냐 뭐 2차전지 쪽이냐 아니면은 뭐 원전도 추가적인 뉴스 붙여주냐, 얘네들이 가장 메인 테마이고,
대신에 메인 테마이지만 그만큼 시세를 많이 줬기 때문에 좀 대응에 대해서 더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냥 강하니까 내일도 갈 거야.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내일 모레도 갈 거야. 이게 아니라 앞에 이제 선반영 시세를 꽤 주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주기 시작했고 그런 거에서 이제 조금 휘청휘청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자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떨어질 공간도 많고 이제 변동성 그만큼 크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플러스 이제 민영화부터 해가지고 뭐 금리 인상, 식량, 뭐 나머지 시장에서 뭐 부각이 될 수 있는 이슈들. 자, 그래서 뭐 지수, 미국 선물, 미국이 어제 조금 아쉽기는 했는데 그래도 미국 선물에 대해서 다음 달 미국 선물 오늘 뭐 장 열리기 전에 또 어떻게 움직이나. 지금 최근 지수 자체는 미국이랑 좀 싱크로는 풀려서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수 단독으론.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